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잠자리에 들 경우에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밝기를 낮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매번 알람도 끄고 이런 것들을 매번 상황에 맞춰서 일일이 다 조정을 하시는데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드 기능을 이용을 하면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모든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렸을 때 모드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우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모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모드가 있을 경우 터치해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없을 때는 꺼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켜게 되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나오게 되죠. 수면, 영화관, 운전, 운동, 휴식, 업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모드와 루틴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설정이 되겠고요. 루틴의 경우는 내가 루틴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묶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는 터치 한 번으로 그 모든 설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모드에 보시면 수면이 있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 설정하는 여러 가지들을 여기 있는 수면에 들어가셔서 한 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누릅니다. 숙면을 취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설정한다고 하죠. 시작합니다. 수면 모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취침을 10시에 해서 기상을 7시에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시면 조금 일찍이죠? 조금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설정을 따로 하기 싫으시면 건너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다음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에는 방해 금지, 전화 및 메시지, 앱 알림 이런 것들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지정할 수 있죠. 방해 금지 모드는 알림, 전화, 메시지 모든 것들이 무음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전화라든지 중요한 알림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제외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화 및 메시지 누르시고요.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하게 되면 그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연락처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 전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수면 모드로 나서 방해 금지가 돼 있더라도 해당 연락처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는 받기 싫은데 메시지는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전화는 전체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만 적용 안 함으로 두시면 이 연락처에서 오는 메시지는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전화가 올 경우에는 무음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상 걸려온 전화죠. 같은 전화번호로 15분 이내에 전화가 다시 오면 그때는 벨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수면 모드를 시작할 때 적용할 설정이죠. 아무래도 모두 소등한 어두운 상태에서 칼라 화면이 밝게 나오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흑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 다크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소리와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벨소리나 알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모드를 선택하면 내가 지정한 그 설정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일일이 해당 설정에 찾아가서 바꿀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영화들도 많이 보러 가시는데요. 영화관 모드도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 알림, 화면 불빛들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영화 보러 가셨을 때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모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영화관 누르시면 바로 영화관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관 모드를 아직 설정을 해놓지 않았죠.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운전이라든지 운동, 휴식, 업무도 모두 설정이 가능하죠. 모드를 꼭 보시고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그런 모드는 미리 설정을 해 두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틴이 있죠. 이 루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드에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루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죠. 예를 들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자동 실행해서 공유기에 연결을 하고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지고 볼륨 조절이 자동으로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블루투스는 외부 나갈 때는 끄는 게 좋죠.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블루투스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찾기 때문에 댁에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하는 게 좋죠. 그런 것도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기상, 잠들기 전에, 취침 중, 해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소를 선택을 하면 현재 내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뭐 집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장소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접속이 된다거나 또는 와이파이 신호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틴이 실행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올 때도 있고 통화 중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겠죠. 저는 와이파이 신호 강도로 한번 해볼까요? 신호 세기가 각 단계마다 이하라고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 집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꺼지고 볼륨도 낮아지게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신호 세기를 여기서 지정을 하면 돼요. 자, 신호 세기 1 이하죠.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경우 이 루틴으로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가 있죠.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플러스 누릅니다. 연결도 있고요. 연결된 기기, 소리 진동, 디스플레이, 잠금 보안, 위치 백업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모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와 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연결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질 때는 블루투스는 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작을 추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소리 및 진동 들어가서 소리 모드와 음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리 크기를 줄이겠죠. 외부에서 버스를 탔다든지 전철이나 지하철을 탔을 때 소리가 크게 나오면 주위에 민폐죠. 자, 그때는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벨소리 40, 알림 46, 시스템 40으로 소리가 줄어들게 되죠. 자, 또 동작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겠죠. 배터리도 절전 모드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전 모드 사용으로 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를 사용 안 하도록 끄게 되고요. 소리도 전부 40%로 낮아지게 되고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신호 1 이하일 때 이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와이파이 신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1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틴이 종료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동작이 되겠죠. 지금 동작 3개, 조금 전에 추가한 동작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외출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드에 보시면 외출이라고 뜰 거예요. 자, 이 루틴은 따로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실행을 할 필요가 없죠. 자, 하지만 모드는 어때요? 모드는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모드일 경우는 선택을 해주시고 루틴일 경우는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시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시고 모드로 오신 다음 모드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모드는 뜨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모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때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모드에서 지정한 대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은 어떻죠?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만 만족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수면 모드 끕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다시 모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 모드 및 루틴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모드들은 실행을 해야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지만 루틴은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편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모드 선택하시고요.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드는 없어졌죠. 원하는 모드만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모드를 활용하면 번거롭게 매번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꾸지 않으셔도 한 번에 모든 설정을 변경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내 개인정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안 폴더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습득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절대 보안 폴더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보안 폴더를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자, 이미 보안 폴더를 설정한 분은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보안 폴더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폴더라고 있죠. 보안 폴더 선택합니다. 보안 폴더 사용 환영한다고 하죠. 계속 누릅니다. 보안 폴더에 필요한 권한 설정을 해줘야죠. 캘린더, 연락처, 사진, 동영상, 음악, 오디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보안 폴더를 생성을 하게 돼요. 생성할 때 시간은 약간 걸립니다. 보안 폴더 설치가 완료되면 보안 폴더 잠금 방식 설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패턴, 지문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잠금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안 폴더 잠금 해제를 잊어버린 경우 삼성 계정을 통해서 잠금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폴더를 이용할 경우에는 삼성 계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삼성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없는 분은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상단에 삼성 계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계정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미 설정이 돼 있죠. 자, 우선 삼성 계정부터 설정을 하시고 보안 폴더를 만들도록 하세요. 자, 보안 다시 들어가서 보안 폴더 들어오시게 되면 잠금 방식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패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입력하라고 나오고 입력만 해주시면 그대로 패턴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안 폴더 자동 잠금인데요. 화면이 꺼지게 되면 보안 폴더가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보안 폴더로 다시 들어가려면 패턴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자, 저는 패턴으로 설정했지만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지문으로 설정한 분들은 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라고 나오죠. 자, 보안 폴더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안 폴더는 추가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여러 가지 앱들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일단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안 폴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안 폴더가 생성됐네요. 자, 이 보안 폴더 터치하고 기다리고 홈 화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안 폴더인데요.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들어오게 되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기능을 켤지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안 폴더 잠금 해제하는 방식을 잊어버렸을 경우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보안 폴더는 어떤 방식으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죠. 중요한 자료를 전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삼성 계정 초기화 기능은 활성화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를 해서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안 폴더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보안 폴더에서도 카메라, 갤러리, 연락처, 내 파일, 인터넷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안 폴더로 들어오면 스마트폰 우측 하단에 보시면 Secured by Knox라고 해서 이렇게 보안 폴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안 폴더로 들어오게 되면 보안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앱들이 보이게 되죠.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보안 폴더에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 찍은 사진이 보안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갤러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락처나 삼성 노트, 캘린더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할 경우 보안 폴더에 있는 캘린더에서 일정을 기록하면 해당 내용은 보안 폴더 안에서만 볼 수 있겠죠. 내 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무것도 없죠. 저는 지금 보안 폴더로 처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 폴더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전부 동일하고요. 보안 폴더에 있는지 보안 폴더 밖에 있는지만 다른 거죠.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의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죠? 여기서 다른 사진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사진 전부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동을 한 것이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 홈 화면 누르고요. 보안 폴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이제 이 사진은 보안 폴더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중요한 문서나 사진, 영상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잠금 화면 상태로 바꿨는데요. 다시 터치하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보안 폴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안 폴더가 잠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잠금을 풀어야만 이렇게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기본 앱 외에도 여러분이 쓰시는 앱을 보안 폴더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폴더에서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앱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바일 팩스 앱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보안 폴더에 해당 앱이 들어와 있죠.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앱스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도 모바일 팩스가 들어와 있죠. 보안 폴더에 앱을 추가할 경우 그 앱이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사가 됩니다. 즉,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안 폴더 밖에 있는 이 앱과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은 별개로 작동되게 됩니다.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과 보안 폴더 밖에 있는 앱이 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앱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계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안 폴더에 접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안 폴더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패턴 모양을 다르게 그릴 경우 아래쪽에 패턴 찾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패턴 찾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계정 로그인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라고 나오죠. 초기화 하시게 되면 보안 폴더 접근 방식이 초기화되면서 새로 본인 인증하고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안 폴더의 또 하나의 장점은 메신저 앱을 두 가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보안 폴더에 추가를 해놓으면
계정이 두 개가 있을 경우 두 개의 계정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한 번에 하나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자, 보안 폴더 들어가신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카카오톡을 추가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보안 폴더에 추가됐죠?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허용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시작한다고 하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나오겠죠? 이렇게 전화번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가 하나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톡을 보안 폴더에서 또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폰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eSIM 또는 듀얼심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가지 번호를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번호를 입력해서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카톡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번호에 하나의 카카오톡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다른 SNS들은 전화번호가 필요 없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계정으로 두 개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안 폴더 설정을 하게 되면 홈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릴 때 나오는 알림창에서 보안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알림창에서 보안 폴더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제일 끝으로 넘어간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안 폴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안 폴더 들어와 있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보안 폴더를 기본 알림창에 추가할 수가 있죠.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홈 화면에 배지가 없더라도 여기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보안 폴더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보안 폴더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보안 폴더를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